들어봐! 다음은 인천 서구의뢰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출신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 신동근입니다. 저는 3천만 원의 월세 70만 원 내는 진짜 임차인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강화에서 전세로 살다가 인천 서구 도시로 오니 전세 보증금이 높아서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내년이면 주택 소유자가 됩니다. 나이 60에 집을 장만하는 것입니다. 제 지역구에 있는 30평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분양받은 집을 담보로 70% 은행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치르고 있습니다. 저도 월세보다는 전세를 선호했습니다. 월세를 내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전세가 줄어들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새로운 제도 도입에는 다소 혼란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걱정 최대한 덜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전세괴담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공포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어차피 전세 시대가 이제 가게 되는 것이다. 전세는 하나의 옛날 추억이 될 것이다. 2016년 2월 23일 국정과제 세미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본격적으로 저금리 시대가 도래하자 전세 물량이 일시적으로 줄어 전세가 폭등하고 동시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일었습니다. 이에 민심이 들끓자 박근혜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월세가 앞으로는 정상이니 그리 아쉬워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박근혜 정부의 전세 종말론이었습니다. 월세 예찬론이었습니다. 들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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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을 들고 우뚝 일어서라. 불과 3년 전의 일입니다. 그랬던 미래통합당이 3년 만에 180도 입장을 바꿨습니다. 월세 천국을 노래했던 사람들이 이제 월세 지옥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제 와서 입에 침도 안 바르고 다른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이라도 있기나 합니까? 박근혜 정부 당시 전세가 사라진다고 했지만 그 후로 오히려 서울의 전세 비율은 높아졌습니다. 전세 제도가 집을 산 사람이나 앞으로 집을 살 사람에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집값이 개인 저축과 은행권 대출로 다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이 그 틈을 메꿔왔던 게 사실입니다. 올해 3월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비중이 2015년 65.3%에서 2019년 72.4%로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임대차 3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상황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0년 5월 기준으로 강남 4구에 전세를 띈 갭투자가 무려 73%에 달한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한순간에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일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월세를 받는 이익보다 목돈을 돌려줄 부담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문제의 근원을 공급 부족에서 찾습니다. 진짜 공급만으로 해결된다고 믿는지 묻고 싶습니다. 수도권 인구가 약 2,600만입니다. 그런데 수도권 주택 청약자가 무려 1,400만 명입니다.
이렇게 항상 주택 수요에 대해 초과 수요인데 얼마나 많은 주택이 공급돼야 충족이 된다는 말입니까? 이게 시장에 맞게 뒀는다고 해결되겠습니까? 수도권 인구 분산, 국가 균형 발전, 대처 투자처 제시로 과잉 유동성 흡수, 조세 정책, 공공임대주택 확충, 교육 정책 등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가계부채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정부가 이런 종합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부응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개혁과 반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들어봐!